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여러 업종 가운데서도 정권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이제 빠지는 추세니까. 그래도 요즘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톱 클래스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SNS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난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SNS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실명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탑 클래스죠. 거기 이제 이 분석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운영하는 개인 SNS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정권가에 계신 분들이 한국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리셨네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주주가 insanely fast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빠른, insanely fast. AI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을 본인의 트위터 X에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갖고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 분석을 한 회사의 정권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 일론 머스크가 미친 듯이 빠르게 AI가 변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그런 추세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정권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센터에는 국내외에서 온갖 정도의 정보들이 다 이렇게 결집되는데 좋은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시중에 이제 흔히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이제 국군이 다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담당자들끼리 아마 주고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끝을 낸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전달할 만큼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처럼 현재 AI 발 폭풍이 미친 듯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더디다. 그리고 국군이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소식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우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제 한 분이 아마 이제 그런 엔지니어 관련된 인재들 육성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신 분이 제법 길게 댓글을 쓰셨네요. 썼는데 그 인재 유출 문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 환경, 그리고 보상 체계, 그리고 또 이제 키우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이런 문제하고 결부돼 가지고 인재 유출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겠다. 그런 내용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 이야기도 제가 엿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이제 훑어볼 수가 있었죠. 제 시각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스템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보상 체계라든지 자원 배분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노동법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도, 정책 이런 부분에서 국제 간 그런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애널리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센터장의 주장과 그 센터장의 주장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을 전부를 보고 그냥 저 머릿속에는 그냥 한 문장이 그냥 정리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시스템 경쟁에서 상당히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점점 시스템 경쟁에 패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마치 이제 주식 가격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과거의 유산이나 전통 이런 부분에 그냥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제도 정책 안에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은 훨씬 더 생산적인 쪽으로 그렇게 자원이 배분이 인재도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도 배분이 될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이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쪽으로 그렇게 자원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경쟁에 이제 패배한 거죠.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 그 조정 문제도 저 같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한 국가가 가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총량을 배분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제도 변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배치가 되도록 국가가 정책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또 국가 간 경쟁의 성과 보상 체계 같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는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인재가 유출돼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질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냥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보면 되지 않고 이제 한국 사회가 시스템 전쟁, 시스템 경쟁에서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예. 그 시스템 경쟁을 더 경쟁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제로섬으로 해석하는 거죠. 있는 재원을 그냥 나누어 먹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나 정책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군이 다 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심한 이야기고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이 생산적 용도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뭐 그 상태대로 저출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감사합니다.